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형 SUV 예전에도 했었는데 제가 썸네일을 잘못 만들어서인지 이제 그때는 반응이 좀 신통치가 않았었습니다.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보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시면 됐지 도움이 안 될 영상은 제가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눈에 전체적인 이제 소형 SUV 하이브리드는 빼고요. 한번 휘발유 디젤 모델을 대략적으로 딱 한눈에 보더라도 이 차는 이 정도 가격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일단은 보시는 방법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1400부터 보다 싼 것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2500보다 비싼 것도 있긴 있습니다. 차량명은 여기 나와 있어요. 넘버에 차량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좀 작긴 하지만요. 이 차량들이 제일 싼 거는 한 이 정도 선부터, 물론 더 싼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너무 깡통이지 않나라는 생각에 기준을 안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일 싼 거, 코나가 제일 싼 거는 1400부터 2500까지 있는데 저 이민용 팀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이 정도 전후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차량 밑에 금액이 하나 둘 셋 가운데 두 번째 있는 이 가운데 금액이 제 생각에는 한 이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라는 기준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스토닉을 1600, 1700에 구매하셔도 비싼 게 아닙니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적정 매물을, 기준 매물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모든 차량들을 한번 간략하게 또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나는 1400에서 2500인데 1750 정도 보시는 게 좀 적정선이지 않나. 2000까지 가더라도 너무 비싸게 구매하시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조건을 좀 좁히고 좀 흰 색깔에다가 조금 키로수도 좀 적당한 거, 점점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2000에 향해 갑니다. 그리고 옵션도 선루프가 있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드라이브 와이즈 이런 옵션 있고 하면 2000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코나면 되고, 드라이브 와이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거 없다고 하더라도, 반자율주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괜찮다. 그냥 적당한 모던 등급의 팝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열선 있고 통풍 시트 있으면은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통풍 시트 없어도 상관없다, 있으면 좋겠지만 라는 마음으로 만약에 보신다면은 한 1750 전후 정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2000 정도라고 하더라도 드라이브 와이즈 있고 그 다음에 키로수 조금 약간 올라가더라도 좀 통풍 시트도 있고 하면은 한 1800, 1900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셀토스입니다. 코나는요 이제 출시가 2017년 6월 27일부터 출시가 된 모델입니다. 물론 이 다음 모델도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중고차로도 매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는 신차가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고, 차이가 있다면 한 200, 300 정도 차이를 예상하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 다음 모델, 코나 다음 모델은 더 뉴 코나는 그 정도 신차가에서 2, 300 정도 빠지는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지 않을까. 키로수들은 다 10,000km가 안 넘어가거나 한 10,000km 정도 타지 않았을까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난 키로수 많아도 좀 더 쌌으면 좋겠는데 더 뉴 코나 한 50,000km 없나? 라고 생각하시면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50,000km를 타려고 하면은 그런 매물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있어도 거의 나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께서 1년에 많이 타더라도 한 10,000km에서 15,000km인데 지금 1년도 안 된 차가 50,000km 탄 거를 구하시려고 하시는 것 자체가 넌센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코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작가는 1400부터 보실 수 있는데, 1400으로 이민용 팀장님 한번 골라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골라드릴 수가 있겠지만 좀 비춥니다. 깡통에다가 좀 옵션이 제일 낮고, 색깔도 원하시는 색깔 빨간색 이런 약간 좀 개인적으로 조금 강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좀 특이한 색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400으로 코나 보시는 거, 1500으로 코나 보시는 거는 조금 약간 억지일 수 있는데, 억지라고는 제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시세를 모르시기 때문에 물론 고르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코나는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지 않다. 신차가랑 비교했을 때 한 700, 800 정도 차이는 나지만, 여러분들께서 중고차인데 더 안 떨어졌나? 언제 떨어져?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시세가 빨리 떨어지지 않고 인기 있는 차는 아주 보이지 않는 서서히 그렇게 밖에 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건 큰 의미가 없고 내년에 사신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그래도 1400, 1500원 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야 내년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시세가 그렇게 빨리빨리 안 떨어져요. 1년에 인기 있는 차는요 한 100에서 150 정도, 많게는 200 정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한번 또 구매하실 분들께서는 그렇게 예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나라에서 혹시라도 안 팔리면 수출을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수출 시세는 좀 잘 줍니다. 그래서 내수 시세는 키로수가 이제 짧은 차량들은 내수 시세가 있고 수출 시세에 또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잘 안 떨어져요. 좀 이제 떨어질만 하면 수출로 보내는 게 낫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차량을 보시는 게 좀 쉽지 않다. 싼 거, 키로수 많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제가 중고차 10년 한 입장으로서 제 말이 어느 정도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얘기, 달콤한 얘기만 한다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홍보가 잘 될 겁니다. 하지만 제 성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안내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00부터 시작가다. 물론 이제 더 싼 거 1900짜리도 있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뭐 사고라든가 뭔가 이유가 있다. 지금 시작가가 2000부터인데 이민용 팀장님 셀토스 2000에 한번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겁니다. 한 2300까지는 한번 볼게요 라고 하셔도 조금 이제 그럼 조건이 조금 그럴 텐데 제가 이런 식으로 보통은 문의를 주시면은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한 2400 전후는 보셔야 좀 볼만합니다. 2400이 뭐 시작가가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좌우로 보셔라라는 거지 2300으로 보시려고 하면은 차는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휠 스크래치라든가 뭔가 옵션이 원하시는 옵션이 뭐 통풍이 없다라든가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2400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뭐 이민용 팀장이 뭐라고 당신이 뭐라고 이거를 당신이 정해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보셔야 된다 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중고차 10년 했고 유튜브를 4년 정도 한 입장으로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 됐지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안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어요. 이민용 팀장님은 너무 좋은 차만 팔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제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또 좀 이제 제 기준에 안 맞는 차를 하면은 언젠가는 욕먹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차를 팔았어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해도 댓글을 지워버리면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댓글을 지우는 성격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댓글은 옛날에 낙타 거지세리님께서 너나 타세요 라고 이제 하신 거는 지웠어요. 제 기분이 너무 나빠갖고 그거 하나 지운 거 빼고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여하튼 댓글 지우는 유튜브 딜러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으시겠지만요.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가 정직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환경 설정 건드렸다고 한 업체도 많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고 이건 3000포고요. 셀토스 2000에서 2700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2400 정도는 보셔야 된다. 2500으로 사셔도 비싼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기준점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스토닉 같은 경우에 1500으로 한번 구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도 조금 약간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들어온 가장 최신 매매단지에 들어온 수도권의 중고차 매매단지 차량의 시세를 보니 1500대는 거의 한 대도 없고 1600, 1700대가 좀 많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1500만 딱 갖고 준비하시려고 해도 이게 생각보다 소형 준준형 차들이 원래 비싼 게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안 팔릴 것 같은 차는 수출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수출로 아마 인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키로수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차는 수출로 내보내는 게 더 시세가 있기 때문에 매매단지에 들어오더라도 딜러 손을 거쳐도 딜러가 수출로 내보내는 게 훨씬 낫거나 좀 비슷하다. 아니면은 바로 현금화가 50이든 100이든 마진이 남는다 하면은 언제 팔릴지 모르는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것보다 수출로 내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소형 준준형 차는 원래 비싼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닉은 한 1500 전후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싸면 싸질수록 옵션이 없어지고
색깔도 지금 흰색만 이게 기준으로 한 이유는 이 검정색 바탕에 강조를 하려면은 흰색이 좀 튈까봐 좀 여러분들께서 이 차들의 모양을 다 알 수 있고 알록달록 막 이렇게 뒤죽박죽 색깔을 올려놓으면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눈이 좀 피곤해지실까봐 단일 색상으로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흰색이 제일 인기가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흰색만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거 따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하튼 한번 볼게요. 스토닉은 1500, 그다음에 베뉴는 매물 대수가 이따가 수도권 전체 이 코나는 몇 대, 셀토스는 몇 대 이렇게 다 대수를 제가 해놨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코나 방금 보셨죠? 24대밖에 없어요. 수도권 전체 다 봐도 매물이 그렇게 없습니다. 많이 안 팔렸다는 이유가 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베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코나나 니로 하이브리드 그쪽 아니면은 티볼리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게 별이 인기 순이에요. 지금 가장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는 차는 이 15대 차 중에서는 티볼리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금액도 좀 접근성이 좀 좋고요. 접근성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접근성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금액인데요. 티볼리가 좀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트렉스도 괜찮아 보이고, 코나는 그냥 이제 요즘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무난하고 그냥 이쁜 디자인이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인기도가 제일 높습니다. 나머지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인기도가 그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시 여러분들께서 어떤 모양인지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다 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준비했죠? 그리고 셀토스는 2019년 7월 18일 날 욕하는 게 아닙니다. 2019년 7월 18일 날 출시가 됐습니다. 스토닉은 2017년 7월 13일, 베뉴는 2019년 7월 11일, 그 다음에 트렉스는 2013년 제일 좀 오래된 축에 좀 속합니다. 티볼리가 맨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트렉스다. 티볼리가 맨 처음에 나온 건 아닌데 2015년에 나왔습니다. 트렉스가 맨 처음에 나왔어요. 트렉스는 2013년 2월 20일 정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더 뉴 트렉스는 2016년 10월 17일, 트레일블레이저는 요즘 나오는 차인데요. 요거는 작년 1월 16일부터 이제 출시된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된 차량입니다. QM3 같은 경우에 이것도 좀 일찍 나왔습니다. 2013년 12월 6일부터 나왔고, 그 다음에 뉴 QM3 같은 경우에는 2017년 7월 27일 날 출시가 되었고, XM3는 작년 2020년 3월 4일부터, 티볼리는 2015년 1월 13일부터, 그 다음에 티볼리 아머는 2017년 7월 15일, 티볼리 에어는 2016년 2월 그때 정도부터 나왔고, 베리뉴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2019년 6월 14일부터 출시가 됐고, 뷰티풀 코란도는 2019년 2월 26일부터 출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거는 트렉스 QM3 이런 순서가 되겠고, 다음으로는 아마 티볼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제 베뉴 같은 경우에 1800 전후 차도 많이 없는데 이게 시세가 조금 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크기도 공간도 좀 나름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매우 작은 편에 속하는데, 혼라이프족 혼자 내지는 이제 여자친구랑만 이제 가끔 캠핑 차박 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의 그런 출퇴근용 그런 용으로 만들어진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트렉스는 공간이 그냥 쏘쏘합니다. 준준형 SUV이긴 하겠지만 이제 공간이 진짜 약간 경차보다 좀 큰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트렉스 같이 조금 이제 중형 SUV보다 조금 작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렇습니다. 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한 900 전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6, 7, 800에서 헤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보시면은 옵션이 매우 낮은 그런 차만 보시거나, 아니면 키로수가 13만, 14만 이렇게 조금 이제 비교적 연식 대비 평균 키로수 대비 좀 많은 그런 차량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런 키로수도 나쁘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키로수가 5만이랑 10만이 다릅니다. 5만이 월등히 깨끗하고 월등히 성능이 더 좋고 엔진의 때도 덜 탔고 수리비도 좀 덜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10만이랑 15만도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5만과 15만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다. 근데 시세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키로수 짧은 거를 보는 것도, 가격이 괜찮다면은 키로수 짧은 게 낫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께서 아시긴 하겠지만, 키로수는 그냥 적정으로 한 7, 8, 9만, 9만까지는 또 좀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매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좀 이제 돈 들어가는 거 이제 생각해보면은 9만도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한 7만 전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면은 1000에서 1100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0 정도,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에 타협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900 정도가 낫지 않을까. 600짜리도 있고 1200짜리도 있는데, 이 트랙스 사면서 1200까지 쓰는 거는 다른 차 선택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900 정도, 한 800에서 1000 사이 정도, 900 전후 이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한번 900을 적어봤습니다. 더 뉴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00 정도가 기준이 될 텐데, 1300 정도 이제 얼마 전에 제가 1330에 G 색깔 선루프가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 블루링크가 아니라 저거 뭐지? 블루투스 되고 측후방 감지기 있고 한 모델이 1330 정도, 키로수 78,000인가 이제 무사고 차량을 제가 판매를 했었습니다. G 색깔이었어요. 근데 이제 좀 인기 색깔을 보면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한 이제 키로수를 조금 본다고 하시더라도 한 1400 정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제 시세들은요, 아마도 올 가을 넘어서 한 10월, 11월까지도 좀 비스무리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중고차 시세표잖아요. 이민용 팀장의 중고차 시세표, 적정 시세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제 구독자님이시고 저를 믿어주신다면은 좀 이 가운데 금액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 아닌데 유튜브에서 좀 싼 거 팔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걸고 팔기에는 한 이 정도 전후가 좀 낫지 않을까. 좀 과하지도 않고 좀 너무 싸지도 않은 그냥 딱 적당한 차의 기준을 잡아본 거예요. 한번 잡아봤기 때문에 조금만 따라와 주시면은 한 1300 정도 싸게 할 수 있도록 저도 봅니다. 너무 비싼 건 저도 싫어요. 비싼 것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안 사실 거 아니겠습니까? 딱 중간 타협점으로 보긴 본 건데, 너 별로, 나는 다른 데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죠. 제가 그분들 옆에 있으면 잡기라도 하겠지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보기라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이 유튜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환경 설정 보여달라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유튜브 딜러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안 속일 건데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하더라도, 유명한 업체가 다른 데 가보니까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50만원씩 여러분들이 본 그 채널일 수 있기 때문에, 남을 까고 저를 띄우려고 하는 흑색 선전이 아니라 환경 설정 보여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께서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이 되진 않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시든지 환경 설정 보여달라. 그리고 금액이 안 깎이는 차는 한 대도 없어요. 한 대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20만원이라도 깎이는 차는 분명히 다 100% 20만원 이상은 빠지고, 그리고 또 그 수원 용인 평택에서는 웬만하면은 한 3, 4, 50 이상은 빠지고, 많이 빠지면은 7, 80도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깎으시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트레일 블레이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시된 연도가 2020년 1월이기 때문에 신차가랑 별반 차이가 없을 수가 있는데, 차이를 굳이 따지자면 한 3, 400 정도 차이가 나면 다행이다. 근데 요즘에 또 반도체다 뭐 해갖고 전부 다 차량 출시 뭐 대기하려면 좀 기다려야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인기가 있는 코나 같은 경우, 더뉴 코나, 그 다음에 또 뭐죠, 올류 투싼 새로 나온 거 뭐 그런 것들, 뭐 소렌토 이런 거 기다리시려면 한 8개월 기다리셔야 되고, 뭐 물어보시면은 그 중간에 취소하신 분 계시면은 뭐 2개월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또 대기자분들이 많잖아요. 다 대기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2개월 요즘에는 걸려야 되는 차는 거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신차가랑 200에서 한 400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 많게는 500이 될 수도 있겠지만 500까지는
차이가 안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 보시면 아시겠죠? 제일 싼 거는 2100이지만 이거는 2100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2800까지 있는데 2500 정도는 중간적으로 왔다 갔다로 보셔야 되는데 착각만 기준이에요. 추가적으로 이전비를 등치덱세라고 하거든요. 공채까지 이전비라고 합니다. 이전비 또 따로 한 대충 한 8%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도비 33인데 요즘에 전체적으로 또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앞불사. 올라가면 진짜 안 됩니다. 매도비는 그 몇만 원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33만 원도 어떻게 보면 제 기준으로 비싸요. 오른 지 얼마 안 된 느낌이에요. 수원은 작년에 33만 원 올라갔나?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올려요.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매도비 35만 5천 원으로 올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김포가 첫 번째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몇만 원씩 야금야금 이렇게 올리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겁니까? 매도비는 그만 멈춰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한테는 힘이 없습니다. 그냥 작은 목소리나마 말씀드리고 싶은데 매도비는 좀 안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트레일블레이저 2500 전후 보셔야 되고, QM3는 뭐 500짜리, 600짜리 많아요. 보시면은 500부터, 물론 더 싼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1300까지 있는데, 한 900 정도는 보셔야 좀 정상적인 건강한 차,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매입한 차를 조만간 업로드 하긴 할 건데, 조만간이라고 해도 이번 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수리 중인데, 열심히 깨끗하게 상품화 중인데 언제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3000포고 한번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자면은 900 정도는 보셔야 QM3 정상적인 800에서 한 1000 사이 정도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연비를 제일 좋은 차를 꼽자면은 QM3인데요. 여기서 제일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이제 사용 조작,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 이 뒤로 넘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앞뒤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에어컨 키고 막 하는 거, 열선 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죽 시트 아닌 차가 거의 위주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사용할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 차, 범퍼 하는, 이게 또 에어컨이 좀 잘 고장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어 다이라고 해갖고 로우암 또 이제 잘 나가서 방지턱 넘을 때마다 좀 덜거덕거리고,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뭐 이런 이제 슈 나갔다고, 보통 브레이크 슈 나갔다고 표현을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이제 약간 장고장이 좀 있는 편이지 않나, 좀 심각할랑말랑 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근데 연비는 이게 가장 최고다. 연비만 보고 타시는 장거리 위주 출퇴근자 분들께서는 이 QM3도 나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작이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리고 콤프라든가 조금 에어컨 그런 거 좀 고장날 확률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경험상. 그리고 가죽 시트가 아닌 점, 그런 점이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뭐 크게 바뀐 거라고 치면은 거의 이게 여기 데일라이트 등, 주간등은 요거는 없어요. 근데 요거는 생겼죠, 밑에. 그래서 좀 이제 브레이크 등도 이렇게 초생달 모양 두 개가 좀 이쁜, 좀 이제 업그레이드 페이스 리프트가 QM3에서 뉴 QM3로 페이스 리프트가 되긴 됐는데, 이것도 이제 가죽 시트 좀 적용되고 앞뒤 살짝 이게 등 바뀌고 한 거 빼고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적정 시세는 1350이다. 이거 살 바에는 약간 이거 전후로 트랙스 보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말이 법은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중립적인, 객관적인 시선에서 말씀드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눈으로 본 하자들은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XM3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시동 꺼짐 뭐 그런 것들로 이슈화가 좀 많았어요. 지금 대수로 보면은 47대 정도 있는데요. 이제 매스컴 보고 불안해서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차를 파시지 않을까. GV80 그 제네시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G80도 그렇고 메메다지 뭐 소렌토도 그렇고 파시는 분들 중에 잘 타고 있는데 일단 매스컴에서 하도 때려대니까 불안해서 못하겠다 해갖고 이제 파시는 분들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시세가 나쁘지 않으니까 이거 빨리 팔고 좀 손해 보더라도 조금 약간 안심될 수 있는 차를 골라야지 라고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좀 이제 요즘에 XM3가 좀 많이 팔리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아직 판매와 매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엔진 미션 보는 방법, 그 다음에 누유누수 그런 거, 그 다음에 엔진 부조 내지는 다른 모든 작동상에 이제 문제가 버튼 뭐 작동 안 되는 거 있는지, 에어컨 히터, 뭐 열선 뭐 그런 거 다 보고 판매를 하면은 어지간해서는 100대를 팔면은 한 문제가 있을 확률은 한두 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꼼꼼히 봐야 될 차가 아닐까. 매스컴에서도 하도 때렸고 한데 요즘엔 좀 잠잠합니다. 리콜을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1800부터 시작을 해서 2300까지 지금 47대 정도가 있는데 적정선은 2000 한 초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는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출시된 연도가 2020년 3월 4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직 금액이 많이 빠지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티볼리 같은 경우에 2015년씩 뭐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제 한 900만원 대로 유튜브에서 이제 차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싼 차가 좀 이제 K카 같은 경우에는요 좀 안심될 만한, 누가 봐도 관계자들이 K카 관계자분들께서 이거는 차 무조건 하자 안 잡히겠는데 라는 차 위주로만 보통 하시는 느낌이 좀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싼 차들 500만원 미만짜리들은 거의 없을걸요. 그리고 또 그런 차들은 홈 서비스도 안 될 겁니다. 여하튼 티볼리 같은 경우 그리고 K카는 조금 비싸다는 인식이 좀 있죠. 그리고 보증은 잘 해주는데 그만큼 비싸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고르면은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구매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뉴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계속 때려요. 중고차 매매단지. 이 이유는요, 제가 봤을 때는 대기업에서 좀 해줘요 라고 해서 좀 광고를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이제 중고차 쪽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실 매스컴에 나가는 거를 막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좀 접근성이 좀 좋은데 기자분들 자동차 이제 IT 관련 자동차 관련 이제 기자분들께서는 출입을 계속 하다 보니 관계자분들이랑 또 인터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또 득이 되면 득이 될지 좋은 쪽으로 내보내거나 하면은 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뒤로 뭐 선물을 받고 뭐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는 이제 명예훼손은 아니죠. 모른다고 했으니까. 여하튼 중고차 딜러는 까기가 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거주하시는 지역에서도 물론 이제 사고율이 범죄율이 좀 낮을 수는 있겠지만 범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이 항상 욕을 먹어요. 인천 인구가 300만 명인데, 인천을 두단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인천 인구가 300만 명이고 물론 이제 안산 인구도 많은데 조금 이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좀 이쪽에도 많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린이집, 그 다음에 뭐 이제 학폭 뭐 그런 내용이 이쪽에 많은데 인구가 많아요. 뭐 서울은 이제 1000만 명에서 조금 내려가서 900만 명대라고 하는 걸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부산은 이제 기자들이 부산까지 내려가기 좀 귀찮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때리는 부분이 부천하고 인천인데, 부천보다는 인천이 인구가 더 많고 인천에 사시는 기자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고 경인고속도로 출퇴근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인천이 아마 많이 매스컴에서 때리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천에 기자분들 많이 사실 거예요. 송도라든가 청라라든가. 근데 이제 아무튼 이건 삼천포, 죄송합니다. 여하튼 중고차 인식이 좀 안 좋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좋은 딜러도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아주시고, 물론 이제 그런 거를 믿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세 공부, 여기 클린카즈.com은 딜러 전산 카메이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딜러 전산 카메이저를 이제 공부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사원증이 있으시면은 딜러 전산 카메이저를 볼 수가 있지만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클린카즈 이 딜러 전산 연동되는 사이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 항상 신규 매물 업데이트가 원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업데이트 해주세요 라고 해주시면은 업데이트 해드리는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께서 괜히 했다가 부담되고 하시니까 업데이트 요청을 안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요청을 해주시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귀찮게 전화를 한 번도 드리지 않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영업하는 사람으로서 업데이트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언제 사실 거예요? 언제 오실 거예요? 계속 귀찮게 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합니다. 여하튼
3,000 보였습니다. 티볼리는 1200 정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900, 1000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지 않을까,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는 대기업 AJ 셀카라든가 현대 글로비스라든가 이제 딜러분들께서 SK 엔카 경매라든가 그런 경매장을 자주 이용하시고 헤이딜러라든가, 헤이딜러는 헤이딜러 본사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반 딜러분들께서 헤이딜러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헤이딜러에서는 예를 들어서 너무나 심각하게 깎고 그런 행동이 나온다면 페널티를 주는데 딜러분들께서 안 깎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주워 들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냥 법적으로 휘말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하튼 1200 정도는 보셔야지 되지 않을까. 700부터 1500이면 가운데 금액이 800인데 400을 더하면 1100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1200 정도는 보셔야 여러분 전후 정도 1100에서 1300 정도는 보셔야 여러분들께서 좀 깔끔한 적당한 차를 적당한 키로수의 무사고에 깔끔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흰 색깔의 내지는 검정색, 이 주색은 많이 없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여하튼 그런 쪽으로 선호하는 쪽으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준점입니다. 티볼리의 아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을 안 달아놨어요. 이거 찾으시는 분들 아직 문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식 좋은 티볼리를 찾으신다면은 아머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더라도 그냥 티볼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식을 더 좋게 좀 더 키로수 짧게 좀 더 오래 탈 수 있는 차를 고르신다면은 한 1400 정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티볼리 에어는 티볼리의 롱바디 버전이에요. 트렁크 공간이 더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퇴근만 하시고 가끔 주말에 가까운 근교의 가족이나 여자친구 태우고 어디 가는데 캠핑도 좀 하시고 짐도 좀 실어야 되시고 하시면은 티볼리 에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티볼리는 약간 트렁크 공간이 작아요. 제 친구가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괜찮은데 뭐 기분 나쁠 얘기도 아니고 맞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친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인테리어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항상 좀 이제 공간을 좀 꽉꽉 채워야 하는 상황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끔 그 친구를 친구들끼리 이제 만날 때, 코로나 심하지 않을 때 만나다 보면은 총 3명밖에 못 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좀 억지로. 그래서 티볼리 에어 정도 인테리어라든지 짐을 좀 많이 실으셔야 되는 경우, 뭐 캠핑을 좋아하시는 경우, 뭐 이제 차박할 때 좀 뒷자리 눕혀갖고 좀 자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티볼리보다는 티볼리 에어가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베리뉴 티볼리는 1500에서 2000 사이 정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한 1750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리뉴 티볼리는 2019년 6월 14일부터 나온 차고, 티볼리 에어는 2016년 2월부터 나왔고, 티볼리 아머는 2017년 7월 15일부터, 그 다음에 티볼리는 2015년 1월부터, 그리고 뷰티풀 코란도는 요즘 나오는 코란도인데요. 2019년 2월 26일부터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 1850부터 2300 사이로 2200 정도 적정선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창을 보시면은 DCT 미션을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건식 미션이라고 해갖고,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목이 좀 타갖고. 죄송합니다. 목이 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력수예요. 이게 177 HP는 홀스 파워입니다. 마력. 그래서 휘발유가 마력이 더 세요. 경유는 토크라고 해갖고, 경유가 더 센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힘은 경유가 더 낫습니다. 폭발력이 더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힘을 쭉 유지하고 힘을 더 쓸 수 있는 거는 휘발유가, 어떤 차든지 거의 대부분 휘발유가 더 힘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폭발 온도는 경유가 더 높지만 연료 효율은 휘발유가 더 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연비는 경유들이 웬만해서는 다 좋다. 왜냐면은 경유값이 싼 이유는 아니에요. 여하튼 리터당 17.3km 갈 수 있다라고 치면은, 코나 같은 경우에 휘발유는 12.3에서 뭐 왔다 갔다 이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인 연비 기준으로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HP는 마력,
그리고 여기 앞에 1.6 DCT라고 하는 거는 7단일 겁니다. 이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6단인 경우, 그리고 CVT는 이제 무단 변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약간 불안하긴 한데 아마 맞지 않을까 싶어요. 딜러는요, 보통은 엔진 미션이 괜찮은지, 나중에 향후 가치이지 않습니까? 팔았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판단하는 게 더 주고, 그리고 사고 유무, 그 다음에 이 차의 시세, 뭐 감가폭 이런 거 위주로 하지, 거의 공업사 사장님들도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차를 많이 봤다 뿐이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전문적인, 본인만의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오일류, 냉각수류 이런 경정비 위주로만 전문적인 데가 있고요. 좀 이제 자기 프라이드를 갖고 미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미션만 하시는 경우, 아니면 DPF 총매만 하시는 경우, 뭐 이런 이제 좀 공업사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대부분 딜러들이 보통 가치라든가 매입하는 기준으로 사고 유무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딜러들이 전문적인 소양도 없는 경우도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고 유무도 안 보고 그냥 성능지만 보면 쉬우니까 성능지만 보고, 그다음에 보험 이력도 조회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딜러, 좀 전문적인 딜러를 만나시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중요하다. 믿을 만한 딜러를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는 시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딜러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는 솔직히 이 영상,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알 수는 없어요. 맨날 여러분들께서 자주 보시는 거는 그 허위 매물 잡는 거, 뭐 그런 거, 사실 자극적인 거, 재밌는 거, 좀 이제 싸움 구경하는 게 좀 강 건너 불구경이 또 재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하셔야 될 게 시세 공부하셔야 되고요. 시세 공부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매매단지 가시면은 딜러 전산을 꼭 보셔야 되고, 딜러 전산을 보시더라도 환경 설정을 꼭 보셔야 되고, 환경 설정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나 깎이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단계적인 순서가 있어요. 이 4가지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만 지키시면 첫 번째 시세 공부, 두 번째 딜러 전산 보셔야 되고, 세 번째 환경 설정 보여달라 하셔야 되고, 네 번째는 뭐였죠? 여하튼 그 4가지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금액 갖고 이걸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123마력 배뉴는, 트랙스는 140마력, 그 다음에 근데 막 밟고 다니는 사람을 123마력이 140마력인 차를 타고 계신 분을 항상 이길 수가 있어요. 속도 빠르게 막 추월하게 미친 듯이 밟고 다니면은 아무리 이제 마력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좀 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초반에 빨리 치고 나가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경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연비도 좋고. 하지만 경유는 터보, DPF, 그 다음에 EGR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흡기 클리닝도 중간중간 봐줘야 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른 이제 자동차 관리하는 업체 가보니까, 거기 업체 담당자분께서 신신당부하시기를, 경유차는 무조건 엔코를 시키지 마라. 엔코를 시켜갖고 나중에 연료를 넣으면은 찌꺼기들이 밑에서 올라올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참고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엔코는 절대 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도 잘 안 시키겠죠. 한 번 또 폐차할 때까지, 팔 때까지. 여하튼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DCT는 이제 연식들이 웬만해서는 다 좋다 보니 좀 괜찮은 확률이 있는데, 연식이 QM3 같은 경우에 조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슬슬 미션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미션이 튀는지, 미션을 P, D, R, N, D, P 이렇게 했을 때 더 천천히 하셔갖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 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정도 충격 있는 건 미션 충격, 소리도 납니다. 바닥에서 미션을 변속하면은 쾅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무튼 들립니다. 저는 알기 때문에 하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면은 2대 정도는 비교를 해보셔야, 이거는 미션이 튀는 거구나, 아닌 거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 엔진 소리도 아까 소리랑 이 소리랑 비슷하구나, 아니면 이 엔진 소리가 더 좋은데
이 엔진 소리가 핸들을 잡았는데 덜 흔들리는데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좋긴 좋은데 저는 알죠. 한 대만 보더라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대만 보고 팔 때도 사실 많습니다. 하부 좀 잘 보여드리고 제 PR입니다. 여하튼 한번 여러분들께서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비가 어떤 게 괜찮은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대수 이렇게 제가 체크해 드렸죠. 24대는 좀 적어요.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차를 고르기에는 24대는 적습니다. 그리고 37대도 적어요. 36대도 좀 적습니다. 50대는 적어도 넘어야 고를 차가 겨우겨우 나오는데, 여유있게 보려면은 150대, 147대, 100대가 좀 넘어가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르다 보면은 한두 대밖에 안 나와요. 이 150대라고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대수가 적으면 적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코나 아니면 티볼리 아니면은 셀토스, 트렉스 거의 이 중에서 고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혹시 QM3 보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비는 엄청 좋습니다. 진짜 나는 연비 이게 18.5라고 되어 있잖아요. 잘 타면 20km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주위 지인분들께서 많이 타셨기 때문에 연비는 진짜 좋아. 근데 에어컨 뭐 이런 얘기, 장고장 뭐 인터페이스 조작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직물 시트가 불편하다라는 내용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름에 가죽 시트는 뜨겁긴 하겠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안내해드렸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상당 부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실까봐 시시콜콜한 것도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뭐 주어서 좋은 것만 주어서 담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빼고 보려고 하는데, 자, 이제 코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는 이제 기준이 될 매물일 수 있겠는데요. 1690짜리 정도 한번 봤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부터 봐야 되는데, 들어온 날짜가 8월 6일이라서 또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적인 판금 도장 있을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이, 이 부분 좀 미리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지역에 일부 성능장이라고 그냥 할게요. 포장을요, 이거를 이용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뒷부분에서 왜 그런 건지 또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여기가 또 다 깨끗하고 사고도 하나도 없어야 여러분들께서 일단 기분이 좋고 이 차에 대한 호감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패미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런 선입견 다 내려놓고 지금 생각나는 게 그거라서 다른 걸 해볼게요. 예쁜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쁜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가 병을 앓고 있는 거를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러면 그 예쁜 강아지를 사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정들기 전에 안 사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두 번째, 생각났다가 많은 거는 제 머리가 안 좋나 봐요. 두 번째, 약간 좀 덜 이뻐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지금 생각났어요. 덜 이쁜데 너무 건강한 거예요. 이게 낫겠습니까? 그냥 이쁜 강아지 그게 아니라 둘 중에 한 마리를 무조건 사야 되는 상황이라고 치면요, 이쁜 강아지가 낫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덜 이뻐도 건강한 강아지가 15년 평균 수명인 15년에서 18년 정도, 17년 그 정도 사는 강아지를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2, 3년밖에 못 살 강아지를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이 들고 좀 오래 하고 돈 좀 이제 병원비도 좀 적게 들고 좀 이제 면역성도 강하고 한 강아지가 굳이 강아지를 둘 중에 골라갖고 키우려고 한다면 그게 낫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후자가 낫습니다. 그래서 성능장에서도 좀 딜러와 좀 친해지면, 딜러분이 자주 가갖고 친해지면은 포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만 합니다. 근데 해당 어느 지역에 어떤 성능장은 항상 포장을 해주는 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맨날 매물을 고르면은 그 지역이에요. 한번 재미로 한번 골라보십시오. 클린카즈에서.
딜러 전산 연동되는 사이트거든요. 여기 유도하는 거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께서 어떤 매물을 고르셨다. 금액 이게 괜찮고 성능이 이게 제일 난데 라고 하면은 웬만해서는 그 지역일 거예요. 물론 그 지역에 매물이 많습니다. 여하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관점으로 차를 봐야 된다.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요. 이렇게 된 사고 유무 성능을 보고 갔는데 보니까 이 4번 트렁크 도어가 풀려 있는 거예요. 볼트가. 그거는 교환이다. 아니면 W라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로 보면은 제가 그게 W 체크됐었으면은 그거 안 보고 딴 거 봤죠. 라고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보는 순서 알려드릴게요. 검사 유효기간 봐야 되고 이게 날짜가 좀 근접했나 지났나 그냥 참고만 하는 겁니다. 좀 지났어도 좀 넘어갈만 합니다. 이거는 구매하는데 큰 요소는 아닐 수 있고 지나 있으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게 해달라고 하면은 이게 최신으로 바뀝니다. 날짜가 엄청 여유로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구매하고 나서 이게 지나 있다 라고 하면은 고객님께서 돈을 안 내셔도 되는 부분을 내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튜닝 이력이 있는지 렌트 이력이 있는지 보고 요거는 사실 볼 필요가 별로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물론 비정상적으로 많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거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으면 밑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통 빨리빨리 넘어가시려면은 튜닝과 렌트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유무는 그냥 참고만 하고 오로지 믿지는 않습니다. 보험 이력 조회 한 번씩 해봐야 되고 딜러한테 이거 보험 이력 조회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조금 약간 귀찮은 딜러는 이거 유료라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요청해 주시면 다 해드립니다. 여기 미세누유 없다라고 돼 있는데 믿지 않습니다. 가서 봐야 되고 웬만해서는 맞을 확률도 좀 있는데요. 그래도 참고만 합니다. 들어온 날짜 오래된 거 4월 달에 들어온 거 3월 달에 들어온 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재성능을 받으니까 4월 말 5월 차는 웬만해서는 걸르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시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오래되면은 안 팔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이 차를 갖고 계신 분께 여쭤보면은 좋은 말밖에 안 해요. 제가 차 관리를 잘 못해갖고 신경을 못 써갖고 좀 판매 일자는 좀 오래됐지만 차는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나 마나 안 좋을 때가 10중 8구예요. 하나 둘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10중 8구 4월 5월 달 성능은 여기 있다면 날짜가 있다면 안 좋을 가능성도 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0분을 향해 가고 있네요. 네. 자, 이거를 끄고 다음 차. 자, 셀토스입니다. 23,000km. 더 많은 거, 더 싼 거 보려고 했는데요. 보니까 이 차가 눈에 들어와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2450인데 여기라면 왠지 2400까지는 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측이에요. 통풍 시트 있고요. 아까는 이제 사진 매물 자체를 안 봤는데요. 대충 그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성능 위주로 좀 체크를 해봐드렸고 스마트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는 이거를 누르면은 계기판에 오토 홀드라고 떠요. 여긴가 어딘가 뜹니다. 그래서 빨간불 됐을 때 운전을 하다가 신호 걸려갖고 빨간불 돼갖고 걸린 거예요. 그러면 오토 홀드가 계기판에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기어가 이제 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차가 앞으로 안 갑니다. 근데 악셀을 그냥 밟으면은 가요. 그렇기 때문에 발이 편하다. 발을 쉬게 해줄 수 있다라는 옵션입니다. 핸들 열선도 있고 한 이 정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셀토스가 2019년 7월 18일부터 출시가 됐는데 이거는 2019년 9월식입니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출고가 됐던 차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도수로 보면은 2년 정도가 됐는데 키로수가 이겁니다. 더 많고 키로수가 더 많고 더 싼 것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적정한 차로 이게 보이더라 라는 겁니다. 시트도 약간 와인빛 버건디 색깔이라고도 하는
성능을 봐도 뭔가 깔끔합니다. 들어온 날짜도 밑에서부터 올라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날짜가 끝나 있으면은 4월, 5월이면은 그냥 저는 꺼버리기 때문에 밑에부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성능 책임 보험료는 12,980원인데 이게 되게 쓸데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신차 보증을 적용을 받았거든요. 3년에 6만 소모품까지, 중고차도. 그렇기 때문에 저걸 낼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요, 보험소리 이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단서가 돼 있어요. 근데 성능을 봐볼게요. 미세누에 아무것도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어딘가 체크를 해줘야지.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여하튼 이렇게 좀 포장이 돼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교환이 있으면 있다라고 돼 있는데 더 주위에 영향 있는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는지 다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셀토스는 그렇고, 자, 다음에 스토닉입니다. 스토닉 1780짜리를 봤어요. 이것보다 싼 거 위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를 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키로수도 다 짧은 차 위주, 좀 비싼 차 위주로밖에 없고, 아까 1500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 이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한 게 아닙니다. 올라가더라도 너무 끝으로만 안 붙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끝으로 붙어도, 아까 끝으로 붙었더니 1900까지였어요. 한 이 정도 보셔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등급이 뭐 노블레스, 뭐 풀옵션도 잘 없어요. 스토닉이. 매물도 그렇게 없습니다. 렌트 튜닝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정기 검사 날짜도 내후년 5월 17일까지입니다. 앞뒤로 한 달 안에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80짜리 기준 매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뉴입니다. 배뉴는 1750 정도. 매물도 24대 정도밖에 없었죠. 44,000인데 1750입니다. 이제 여기 생긴 요거는 약간 이제 비늘 모양처럼, 생선 비늘 모양처럼 돼 있는데, 이제 CF에서 나온, TV CF에서 나온 그릴은 요거일 거예요. 요게 배뉴로 인식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마 길거리 돌아다니는 차 중에 저 플럭스 모델보다는 등급 풀옵션이 플럭스라고 하는데, 아래 등급인 이 그릴을 좀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좀 이제 풀옵션인 차보다는 이런 이제 조금 약간 중간 정도, 를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고, 통풍이 없어요. 그래서 좀 옵션도 좀 덜하다. 요거는, 트렁크는 요거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 단계 밑으로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다 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박하시는데 좀 눕기가 딱 떨어지는, 한 170 정도면은 딱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한 그 정도, 앞에 시트를 좀 밀어놓고 하면은 좀 이제 너무 붙지 않는 뭐 그런 느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이제 작게 성능 기록부 봐도 전체적으로 트렁크 탈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는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기분이 일단 좋고, 점검자 의견란은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으니까 이 차를 고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트렁크가 이제 4번이 뗐다 붙였다 했다라는 거는 뒷범버도 영향이 있었을 거다,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그 다음에 4번도 좀 그랬을 것이다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트랙스 같은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트랙스 한 950 정도 받고, 금액이 왠지 900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배경을 갖고 있는 매매단지에서라면요. 일반적으로. 무조건은 아닙니다. 부딪혀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다라고 볼 수 있겠고, 크루즈 컨트롤인가,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크루즈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축구방이 있으면 이때 썬루프도 있고, 한 950 정도면은 한 이 정도, 연식은 14년 2월식의 14년형, 77,000km 정도, 이렇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돌리면은 사이드 미러가 접히고 열립니다. 가죽 시트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요거는 내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쉐보레 가서 일정 비용을 내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활성화 시켜야 될 수도 있는 순정 모니터다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공조 시스템이나 라디오 이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터치형 그런 부분이다. 이게 보니까 키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 보니까 스마트 키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950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면발광 뭐 그런 모델이 아니라 전구 타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LTZ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7,000 있네. 이거 게이드일 수 있겠는데요. 67,000인데 여기는 77,000이라고 잘못 표기가 됐나? 위에 보면 성능에 67,000 77,0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잘못 표기된 걸 수도 있다. 성능이. 그래서 이거를 사시면은 이득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지금 현재 주행 거리가 몇 킬로인지 확인해보고 이득이실 수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있고 열선은 여기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선루프 있고 그러네요. 하이패스 루밀러고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오늘 1시간 아마 넘길 거예요. 아마. 이거는 더 뉴트렉스입니다. 1450 정도 36,000km 키로수가 한 7만 정도 되면 1300 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2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럴 바에는 약간 100만원 더 주고 키로수 반이나 짧은 제일 인기가 있고 무난한 나중에 팔 때도 돈 잘 쳐주는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렇게 가성비를 보는 거예요. 8월 5일날 들어왔고 보는 순서 잘 보십시오. 8월 5일날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점검자 의견란 봐야 됩니다. 점검자 의견란에 비금속 또는 탈부착 가능한 부품은 점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는 앞범버 뒷범버 같은 경우에 체크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포장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분이 좋고 보는 게 아니라 참고를 하는 건데 이거를 차라리 체크를 해주면 아예 보지 자체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장을 해놓는 경우가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천, 부천, 김포 같은 경우에 두둔을 하는 게 아니라 비록 딜러적인 인식은 좀 이제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 성능 점검장의 그런 성능 점검의 능력은 좋다라고 간접적으로 애둘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고 더 뉴트렉스 봤고요. 그 다음에 트레일블레이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이게 4륜이에요. 어쩌다 보니 고르다 보니 4륜을 골랐는데 이렇게 휠이 이쁘게 생겼죠. 요즘 나오는 거랑 디자인이 이쁩니다. 면발광 이렇게 돼 있고 해서 주위에서 요거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몇 번 들었을 정도로 조금 인기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금액이 중고차 치고는 비싼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차가랑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능 기록 보면 무조건 다 좋죠. 심지어 2014년 3월 19일까지 검사 기간, 튜닝 렌트 당연히 없고 이 정도 금액이니까 다 좋아야지 맞는 거겠죠. 다 없고 여기도 중고차 특성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밑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완전 무사고인 것처럼 봤는데 완전 무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들어온 날짜 7월 10일 이게 오늘 이 날짜가 8월 11일이거든요. 녹화하는 날짜가. 근데 한 달 동안 왜 안 팔렸을까? 비싸서 그럴 수도 있다. 차라리 4륜이 아니고 좀 더 싼 거를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얼마 차이 안 나니 그냥 새 차를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QM3입니다. 880짜리 봤는데 제가 기준가를 아마 900으로 잡았을걸요. 금액은 요 주한 자동차 매매 단지는 왠지 깎이면은 85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모니터 잘 나오고 이 모니터도 잘 나갑니다. 고치는 데는 한 2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정이기 때문에 이게 그 볼륨 조절하는 것도 이렇게 잘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방 감지기도 있고 알리 모델이 있고 LE 모델이 있습니다. 스마트 키도 여기 있고 키 어디다 넣고 하는 거예요. 이 인터페이스가 좀 불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미션도 튀는지 잘 봐야 되고 미션에 누유가 있는지 냉각수, 브레이크 오일
다 꼼꼼하게 봐야 되겠고, 웬만하면은 중고차 구매하실 때 타이어 2개 정도는 교체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런 거냐면은 반대 입장이 됐을 때 타이어도 갈아야 되고 이제 돈이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차 타이어를 안 갈고 파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2개 정도는 교체하셔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타이어 4짝이 다 양호한 경우는 모든 차를 통틀어서 100대로 추격을 한다면은 100대를 매입했을 때 타이어가 진짜 좋은 경우 있잖아요. 5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타이어가 중고 타이어이지 않습니까? 2개 정도는 가셔야 될 확률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이패스 밀러는 또 아니네요. 짜짜짜 이렇게 약간 전반적으로 좀 싸게 만들어진 차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내구성에 약간 의심이 될 때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 차는 가죽 시트가 있네요. 우와, 여긴 좀 늘어져 있는데, 가죽 시트 있는 경우를 이렇게 제가 놀랄 정도로 가죽 시트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게 핸드폰 거치대를 이제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그만큼 이 내비를 보는 거는 불편하기 때문에 핸드폰 내비를 보는 경우가 많지 않나. 운전 시야가 내비게이션 시야가 좀 낮아요. 보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보는 특징이 있고, 후방 카메라 주차할 때만 거의 활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어컨 콤프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연비는 진짜 최고다. 여기 나와 있는 차 중에서 제일 최강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연비에만, 그 다음에 이 휠을 갖고 있는, 이렇게 생긴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뭐 바뀌어봐야 이 데일라이트, DRL, 데일라이트라고 하는 DRL, 이게 달라졌고, 그 다음에 라이트도 조금 여기 2발짜리 3발인가? 3가지 선이 이렇게 이쁘게 돼 있는 건데, 요거는 당장 문제가 없을 확률도 좀 있겠지만 범퍼 하나 가는데 8, 90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차를 엄청 까는 것 같죠? 근데 연비는 엄청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가죽 시트네. 우와. 열선은 똑딱이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좀 약간 싸구려 같은 장난감 같은 느낌도 좀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 공간이 되게 작아요. 계속 가고 있네요. 여하튼 빼고, 자, 이제 XM3도 한 2,000에서 시작이다라고 보는데, 한 이 정도 차를 골라봤는데, 키로수 많고 좀 더 싼 게 있나 봤는데 이게 눈에 들어와서 이제 이거를 골라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해치백 스타일 SUV라서 디자인적으로는 참 이쁘다, 잘 나왔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벤츠 GLC, GLE 같은 쿠페 같은 이제 모습이고, X6 뭐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이제 트렌드에 맞게 잘 나왔다라고 보는데, 이것도 역시 내구성이 조금, 매스컴을 저도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제 인식도 좀 그렇긴 한데 다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제 티볼레입니다. 1270짜리 받고, 아마 이 배경을 갖고 있으면은 뒷자리 다 잘리거나 아니면 50만원 정도 빼주시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좀 듭니다. 지역적인 빠지는 특색이 있는데 많이 빼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예를 들어서 1200까지 깎인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인천 같은 경우에 이 차, 똑같은 차를 매입하신 딜러분께서 이 차의 운명이 바뀝니다. 1230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220이나. 근데 그런 느낌입니다. 많이 빼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얼마에 구매하시는 건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을 하도 많이 했더니 좀 잠기네요.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충 본다고 생각해도 이제 기준점 삼으실 수 있도록 티볼리 아머는 한 1450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키로수는 6만이 좀 안 되는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스마트 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이런 식으로 있다. 성능 기록 보면 뭐 다 괜찮으니까 골라본 겁니다. 이거는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이건 해달라고 하면은
한 5만원 더 빼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렌트 이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면은 똑같은 조건에 한 1,500 정도면 렌트 이력이 없는 걸로 구매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다 이쁩니다. 일단은 이건 참고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크로스 멤버 볼트 체결 방식 점검 제외 이렇게 밑밥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못 보시잖아요. FRP는 플라스틱 부분을, 외판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 밑에 가니쉬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요즘에 많거든요. 이것도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색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통째로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밑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리 여기가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전 무사고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볼트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넷 열고 그 다음에 트렁크 열고 문 다 열고 잡고 있는 볼트들을 다 봐갖고 까져 있는가만 봐도 이거는 너무 쉽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체크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합니다. 이 정보는요. 자, 받고, 자, 티볼리 에어는 한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도 봤어요. 키로수가 많은 거, 더 싼 거 있나, 괜찮은 거 봤나 있는가 봤는데 이 정도가 낫지 않을까. 성능은 다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웬만해서는 다 좋은 것만 골라놨어요. 기준 삼으실 수 있도록. 인터넷에 막 엄청 싼 거, 이런 차가 막 500 미만으로 막 팔리고 있다, 막 700, 900 이렇게 팔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허위 매물이라는 거를 아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요즘에도 허위 매물이 없어지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위 매물은 아마 제가 봤을 때 10년이 지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잊고 있었다가 기승을 하고, 잊고 있었다가 기승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모기도 지금 없다가도 좀 이제 약간 안심하고 있다가 가을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잊혀졌을 만할 때 나오고, 단속할 때 좀 버러워 탔다가 숨어 있다가 나오고, 좀 이제 약간 미어캣처럼,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온 날짜도 좋고 다 그런 차만 골라봤습니다. 기준을 삼아주시면은 베리뉴 티볼리는 한 이 정도, 47,000km에 이 정도 보시지 않을까. 여러분들 하도 많이 배갖고, 소비자분들 하도 많이 배갖고 대충 어느 정도 고르실지 감을 잡은 상태에서 고른 거기 때문에 기준을 한번 삼아주시면은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키로수인데 이 정도 금액 하는구나. 금액이 이런 배경을 갖고 있으면은 70이 빠질지 50이 빠질지 아무튼 그 정도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그냥 감을 잡고요. 이거는 70 정도 빼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고, 좀 좋은 딜러 만나셔서 좀 이제 많이 빼주는 딜러 이렇게 만나셔갖고 좀 정직한 금액에 환경 설정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딜러 전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매입하는 관점으로 차를 봐드리고, 그렇게 해도 모자른데 대충 이거 미션 좋네요, 이거 엔진 나쁘지 않은데요, 그래요, 이거 차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이런 말 나올 때를 기다리는 그런 딜러를 만나시는 것보다는 내가 탈 것처럼 차를 골라드리는 딜러를 만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풍도 다 있네요. 키가 중고차는 이제 하나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잊어먹었다고. 저 매입할 때 하나밖에 못 받았는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당연히 키가 2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키가 몇 개인지, 예를 들어서 A 매물과 B 매물이 다 비슷비슷한데 이거는 키가 하나고 이게 2개면 이거를 살 뻔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키가 몇 개인지 안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다 딜러 전산 보여달라, 환경 설정 보여달라, 키 몇 개냐, 다 물어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의심을 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물어보시는 거, 확인 체크하실 거는 여러분들께서 딜러를 통해 다 체크를 해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안 물어보면 손해니까요. 보험 이력 좀 조회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그러니까 세대를 보면 세대를 다 보험 이력 조회를 하면은 솔직히 약간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구매할 차를 다 골랐는데 진짜 이 차를 살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돈을 지불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보험 이력 조회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시면 당연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쾌히에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좀만 참아주십시오.
베리뉴 티볼리 1620 16,000km. 키로수 더 많고 그런 거를 또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차가 눈에 들어왔고 이 차 정도 기준을 삼아야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잡아봤어요. 성능 다 좋습니다. 검사기간 내후년 11월 21일까지 앞뒤로 한 달이니까 렌트 튜닝 없고요. 그 다음에 사고도 다 없고 있어봐야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고 밑에 그냥 밑밥 돼 있으니까 참고만 하고 들어온 날짜 다 좋고 이런 차만 골랐는데 베리뉴 티볼리 1620으로 봤어요. 네. 물론 이제 옵션은 풀옵션이 아니고 썬루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10분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8분, 9분들께서는 썬루프 있으면 좋겠지만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거의 10분 다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대충 기준을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풀 코란도 이건 2대를 꼽아봤는데 키로수 더 많은 거를 보자니 또 아무튼 기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2050 정도에서 아마 이거 2000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더 빼줄 수도 있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도이치 오토홀더면은 수원 아니야? 수원에는 100개씩 빼준다고 했어 라고 하면은 빼줄 수도 있어요. 근데 부딪혀 봐야죠. 근데 이 정도 느낌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빠질 것 같은데요. 부딪혀 봐야죠. 네. 자자자자 내비게이션도 아틀란 내비 있고 통풍은 없어 보입니다. 통풍 있으려면 금액이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없고 성능도 다 좋아서 고른 거예요. 드론 날짜 7월 30일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화면이 요거예요. 자 오늘은 지금 1시간 12분 녹화를 했는데 아마 줄이지 않고 그냥 통째로 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좋게 봐주실지 모르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민용 팀장이 이제 중고차 시세표를 한번 이제 만들고 좀 이제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실 부가적인 정보도 한번 자료 조사하는데 2박 3일이 좀 걸렸어요. 2박 3일을 내내 이것만 매달린 건 아니고요. 한 하루에 한 3, 4시간 이거 매물 딴 것까지 하면은 거의 진짜 1박 2일은 통째로 거의 들지 않았나 이거 조사하고 생각이 드는데 좀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좀 뿌듯하겠습니다. 밑에 댓글 좀 응원 댓글 잘 봤습니다 라고 짧은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더라도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남겨주시더라도 좀 도움이 진짜 많이 되고 뿌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해볼 텐데 뭐 K5, SX, MX, LF 소나타 3개를 같이 할까? 아니면 K5만 할까? 또 고민이고 스포티지 투싼 이것도 비교해드리고 모든 스포티지 투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중고차 시세표는 계속됩니다.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한테 도움이 되면 됐지 실이 되지는 않겠는데 라고 하신다면은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면 됐지 실이 되지 않는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3,000%도 빠지면서 그것도 도움이 된다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 2차한도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면 꼭 확인하셔야 되고 할부조에 혼자 구매하셔도 물론 좋습니다. 도움 원하시면 또 줘야 되고 다이렉트 할부를 고금리로 여러분들께서 쓰시면은 뭐랄까 딜러한테 백마진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다이렉트로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차종을 2차종, 3차종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머리만 아프고 뭘 사지? 라는 이제 고민에 빠지고 그런 불확실한 상태로 나쁜 딜러를 만나시면은 이 차, 저 차 시세를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신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감을 노하우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눈탱이 지원이 있고 환경 설정 건드리는 확률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딜러 전산 보셔야 되고 시세 공부 여러분들께 하셔야 되고 한 개의 차종으로 좁히는 게 중요해요. 한 개의 차종. 그래서 시세 공부, 딜러 전산 보여달라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환경 설정, 금액 조작했는지 환경 설정 한번 보시면 간단하게 환경 설정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환경 설정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환경 설정 보여만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환경 설정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 짧은 한마디 물어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만 하시면 민탱이 안 당할 확률이 계속 줄어들어요. 한 25%씩. 마지막으로 금액이 깎여야 됩니다. 금액을 하나도 못 깎고 구매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약간 그 딜러한테 압빵이라고 해서 좀 빵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네 가지만 하셔도요, 25%씩 잡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사실 수 있는 확률에 근접할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차량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량 상태가 제일 뒤에요. 제 생각으로. 물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다 빠뜨리면 안 될 부분이죠. 근데 이 중에서 시세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께 민탱이 당하면 안 되니까.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 득이 되면 득이 될지 실이 되지 않는 정보로 다시 찾아뵐 수 있는 클릭하기 중고차 이용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